자, 그러면은요, 오늘 사실상의 첫 번째 주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종석이 내일 그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그런데 이 임종석이 출석을 하면서요, 완전히 윤석열 총장을 저격을 하고 출석을 했습니다. 참 얼굴 참 두꺼운 게 이 좌파들의 특징이죠. 근데 윤석열은 뭐라고 했느냐? 오늘 이광철이 이제 출석을 해가지고 또 이것저것 다 털어놓을 거고 털릴 겁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요, 너무나 많이 깔아놨고 그 다음에 방심했어요. 우리가 정권 잡았으니까 기고만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임종석이 뭐라고 했냐? 이거는 윤석열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한 거다. 그리고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을 해갖고 짜맞추기를 한 거다. 여러분, 이거는 자기네들이 그동안 했던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동안 했던 겁니다. 그리고요, 윤석열은요, 울산시장 선거에서 최종적으로 컨펌을 했던, 말하자면 실무진으로서는 임종석이 최종적인, 말하자면은 이 재량권을 가졌던, 말하자면은 여기에 대해서 꽝 하고 도장 찍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임종석은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런데 임종석이가요, 이 문통에 이렇게 말하자면 심기를 헤아려 갖고, 심기 헤아릴 것도 없는 거죠. 문재인이 맨날 한다는 말이, 나는 정말 내 친구 송철호가 뭐 잘 됐으면 좋겠다, 당선되는 게 내 소원이다, 뭐 이러니까 이 임종석처럼 눈치가 빠삭한 사람이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실행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윤석열이 하면서 출석을 이제 자기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윤 총장이, 그러니까 임종석이 뭐라고 했냐면, 윤 총장은 울산지검에서 말하자면 검찰이 그동안에 덮어두었던 사건을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이거 완전 틀린 말입니다. 이 윤석열 총장은요,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계속 조국 수사하고 그런 다음에 뭐 백원우, 박형철 수사하다 보니까 이 울산지검에서의 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아주 그 민원 기자들 2명하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제가 이제 한나라당 시절에 이제 알게 된 분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그 정보량이 많아요. 그런데 윤석열 그 총장하고 어마어마하게 친한 사람. 그래서 뭐 결혼식 때도 중요한 역할도 하고 막 뭐 대단히 했던, 정말 중마고 남자들이 얘기하는 무슨 친구 뭐 이런 정도로 막역한 사람한테 이제 직접 들은 건데, 윤석열 총장한테 그랬다는 겁니다. 야, 너 정말 네 몸도 생각해야지. 너 이러다가 쟤네들 너무 무서운 정권이잖아. 그러니까 대충 해.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자기 친구한테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막 그냥 판에는 고구마 줄기 막 이러면서 그냥 넝쿨처럼 막 나오는데, 이걸 만약에 덮게 되면은 이거 자체가 범죄라는 겁니다. 그럼 덮을 수가 없어서 자기는 그냥 고민 끝에 이건 정석대로 하는 거다.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상한 허튼 짓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대로 수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윤석열이 말하자면 기획수사를 해갖고 울산지검에 있던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올려보낸 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조국 수사를 하다 보니까 조국이 울산 수사까지 이렇게 연관이 돼 있고, 또 민정에서 이런 일을 했고, 또 거기에 임종석이 말하자면 이 튼튼한 동아줄 같은 이 엮임이 있고, 이러니까 윤석열이가 한 거예요.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이랬다는 겁니다. 해도 얘네들이 이거 너무 많이 했어. 응?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윤석열은요, 검사로서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국정원 댓글, 박근혜 그 전 대통령 그 선거 그 시절에 국정원 댓글이라는 거는 정말 사람이 없으니까 국정원에 퇴직한 간부 몇 명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댓글 4,000개인가 그거 생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드루킹이라든가 뭐 킹크랩 얘네들이 했던 거에 비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건 애교 수준이고 이건 껌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한 거에 대한 윤석열로서는 폭발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너무나 많은 증거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덮을래야 덮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마 윤석열의 저는 친구에게 털어놓은 진정한 속내가 아닌가. 그리고 윤석열이 누굽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검사의 기계로 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윤석열이 정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또 어저께 저희의 주제였어요. 그랬더니 윤석열 총장의 엄청나게 친한 친구는 뭐라고 하냐,
절대로 정치할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마음이 참 이렇게 뭐라고 할까, 자유로운 자유인이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그냥 친구들하고 술 한잔 마시고 이런 즐거움 참 좋아하고, 진짜 그리고 아버님이나 이 가정에서 참 반듯하게 잘 자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놀기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 안 할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랬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을 얼마나 대단한 강도로 짓이기고 윤석열의 자존심을 뭉개면은 윤석열도 결국은 정치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근데 그 일을 지금 문재인과 추미애와 그 다음에 그 끈아풀인 최강욱이 하고 있다. 그래서 최강욱에 대해서는 여러분 두 번째 주제에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정은 최민이고 최강욱은 차지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 임종석은 뭐 자기가 또 뭐라고 하냐면은 청와대를 겨냥한 엉뚱한 그림을 말하자면은 윤석열이 그렸다. 청와대가 지금 범죄의 소굴인데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러면서 과연 무엇이 나올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거다. 오냐? 우리가 지켜봐주마. 임종석한테 제가 이렇게 단언합니다.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이미 나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검찰총장이 독단적으로 행사한 검찰권의 남용이다. 이렇게 뭐 이분 있다고 이렇게 짓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은 그 자기의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얘도 문재인처럼 딴 나라 세상에서 북한 갔다 왔나 봅니다. 임종석이도. 네? 지금 윤석열 총장으로 인해서 검찰의 신뢰가 되찾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윤석열 말 그대로 검찰 개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이 바라는 건 뭡니까? 살아있는 권력, 부패, 부정, 불의 이런 세력을 도려내는 외과 의사의 역할을 검찰에다가 해달라고 했는데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입이 외과 의사처럼 딱 이렇게 하고 나서 아이고 이건 내가 못 고쳐. 그러면서 덮으면서 그냥 수술 덮는 게 낫겠다고 하면서 그냥 가망 없다고 덮는 의사가 아니라 윤석열은 우리들을 위해서 이 추악하고 썩을 대로 썩은 문재인 정권의 암을 도려내고 있는 저는 훌륭한 외과 의사. 진짜 그 굿닥터 윤사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낭만 사부가 아니라 진짜 정의 사부. 윤석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임종석이 이렇게 큰 소리를 빵빵 치고 그 다음에 윤석열을 저격하고 했는데 진짜 뻔뻔하다. 제가 이 말 외에는 진짜 윤석열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자, 박오드리 햇번님 웃기네. 짱입니다. 진짜 우리 박오드리 햇번님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정의의 사도예요. 다 우리는 이 10만 이 구독자 여러분이 다 정의의 사도입니다만,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종로 출마를 접고서 광진을로 임종석을 보낸다고 하면서 우상호가 여론조사를 돌려봤더니 오세훈이를 임종석이가 너끈히 이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은 입에서 나오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이 좌파들이요, 만약에 오세훈을 너끈히 이긴다고 하면은 오세훈이 임종석을 너끈히 이기는 걸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문재인이 하는 말, 쟤네들이 하는 말 다 저는 가짜라고 생각을 해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저께 제가 얘기를 들었더니 종로에서 엄청 재밌는 일이 일어나고 있대요. 이 이낙연이가 막 종로를 쓸고 다니면서 막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의 이 뭐라고 할까요? 국무총리가 아니라 지들의 국무총리인 정세균 총리, 이분이 오시자마자 이렇게 이 우한 폐렴까지 몰고 오시고 정말 이름값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 정세균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종로에서요 그냥 바닥을 쓸고 다니는 뭐 창신 초등학교 동창회부터 시작해갖고 국회의장 시절에도 경로당에 가서 이 모자 쓰고 바쁘고 앞치마 들고 이랬던 사람인데 자기의 종로 조직을 절대로 넘겨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 아마 국무총리 끝나고 종로에 다시 나올 모양인가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이낙연이가 애가 달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낙연이가 이 임종석이가 꼭 나와야 된다 막 이런 것도 말하자면 정세균이가 하도 미워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정세균이가 조직을 하나도 당원 명부도 안 넘겨준다는 거예요.
하여튼 알아줘야 될 인간들입니다. 이 좌파들이. 그러니까 이 이낙연이가 몸이 막 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종로에 뭐 한규안이가 안 나오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막 밀려가지고 홍준표라도 나오면은 이 홍준표 골치 아픕니다. 홍준표가 내가 꽝 대신 닭이냐 이러지만 홍준표 고향에 나가지 말고 종로를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한규안 저는 이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종로 나가면 황교안도 용기를 내요. 왜들 그럽니까? 저는 막 이해가 안 돼요. 근데 anyway 어쨌든 이 광질은에 임종석이가 나가도 이거 안 됩니다. 지금 이번에 정신 아주 그냥 이 똑바로 차린 오세훈 전 시장이 바닥을 정세균이처럼 훑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오 시장 그야말로 시장이란 시장은 정말 이틀 넘겨서 그렇게 다 다니고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임종석, 광질은 나와봐. 정말 푹입니다. 그리고 진중권뿐만 아니라 저도요 열심히 저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오세훈 후보 꼭 저기 광진에서 선택받도록 우리가 열심히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도 뛰셔야죠. 광진을에 계신 분들 정말 우리가 맨날 일당 100 저는 일당 10,000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가 10만인데 그리고 이 구독자는 다른 채널에 저는요 100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면 다 됩니다. 저 사악한 것들, 저 거짓말만 하는 것들, 저 돈만 밝히는 것들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